자, 장종민 씨의 보험료를 보면, 자, 자동차 종합보험은 우리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그 보험이에요. 그럼 보장성 보험이고 연간 80만 원 납부를 했네요. 그럼 얘는 뭐 문제 없이 될 거고. 자, 그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적혀 있는데 뭐 얘는 소득공제니까 거기에서 빠지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80만 원을 이제 장종민 씨의 보장성 보험 일환에다가 금액 80만 원을 써주시고, 다음 제 교육비에서 본인이 대학생이다. 본인은 큰 문제 없겠죠. 자, 장영석을 보니까 제가 483페이지에 보면 장영석이 제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그 실제 부양하고 있고 대학생이고 뭐 나이는 20살 넘었지만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죠. 그럼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동생의 교육비도 되는 거고. 다음 장대성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가 있고 신용카드 납부가 되어 있는데, 자, 신용카드하고 취학전 아동인데 신용카드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이중공제가 된다라고 했었었죠. 그런데 이 신용카드면 이 아래쪽에 신용카드 항목이 있으니까 이 항목에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신용카드에서 보면 되는데 신용카드 쪽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체크를 해야 나중에 안 까먹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쪽에 보니까 여기 교육비가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신용카드 납부는 뭐 나중에 공제되니 안 되니 따져보면 될 거니까. 그럼 장대성은 말은 안 되지만 올해 태어났고 학원 다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자, 어떻게든 취약전 아동은 확실히 맞으니까 취약전 아동으로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교육비 더블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자, 본인 거는 우리 600만 원 전액되고, 본인 거는 전액. 다음 장형석은 동생 거 되니까 대학생에 더블 클릭하시고 200만 원. 다음 장대성 취학전 아동에 더블 클릭을 해서 84만 원 확인해주고. 교육비가 상당히 많은 소득 공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제 확인. 자, 다음 의료비에서 배우자 쌍꺼풀 수술인데 미용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미용 목적이라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했다라고 해서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데 여기 의료비 200만 원과 다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신용카드 쪽에서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의료비에서 장대성 자해 통근 치료비가 있죠. 현금 영수증 사용에. 정말 대단하죠. 올해 태어났는데 통근 치료도 하고 있고, 그죠? 학원도 다니고. 자, 그럼 당연히 뭐 장애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밖에 공제 대상 될 거고, 현금 영수증에도 의료비니까 이중 공제 되는데 아래 의료비 현금 영수증 의료비 100만 원 포함 여기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아래쪽에서 체크하면 되겠죠. 현금 영수증은. 그러면 지금 이건 안 되는 거였고
미용 목적이라 이건 그 밖의 공제 대상에 100만 원 되죠. 그럼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고 그 밖의 공제 대상에 10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다음 지금 이 사람이 100만 원 썼는데 공제 대상 금액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의료비는 자기 총 급여의 3% 이상을 써야지 공제해줘요. 지금 이 사람 100만 원이라서 안 뜬 건데 만약에 300만 원을 썼으면 금액이 떠요. 그래서 3% 이하라서 총급여 3% 초과해야지만 의료비세 공제가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기 4,600이니까 그죠? 4,620인가 되니까. 자, 다음 퇴직연금이 있는데 연간 총불입액이 500, 이 중 근로자 부담금 240. 그럼 240만 원만 되는 거죠. 그럼 퇴직연금으로 가서 뭐 특별만 없으면 본인 거니까 본인만 되는 거라서 여기 연금저축 등 탭으로 와서 1번 퇴직연금, 자, F2번 누르고 한국산업은행. 자, 계좌번호, 납입금액은 240만 원이다. 그럼 얘가 여기 근로자 퇴직연금에 여기 금액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 입력이 잘 된 거고, 다음 주택청약저축이 있네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이에요. 월 불입액이 20만 원이니까 우리는 240만 원 12개월 불입했으니까 240만 원만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주택청약저축도 여기 연금저축에서, 그리고 아래 3번에 클릭하면 4번에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이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이라 적혀 있으니까 4번 선택하고, 자, F2번에서 새마을 금고고 5678 납입금액은 240만 원. 12개월 맞죠? 자, 240만 원이고, 다음 이제 신용카드를 볼게요. 자, 본인 공제 대상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834만 원인데 여기에 의료비 200만 원, 의료비는 이중공제되니까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고, 사업 관련 사용액이 100만 원 있어요.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된 거는 공제받으면 안 되죠. 그럼 100만 원은 공제가 안 될 거고,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분, 우리 교육비는 우리 지금 위에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취약전 아동 거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들어와 있어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안 되는 게 100만 원만 안 되니까, 그럼 834만 원에서 100만 원 뺀 734만 원만 먼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위치 여기 기억해 두세요. 얘는 소득공제라서 좌측 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신용카드에 734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가사용품 구입 및 의료비 현금 영수증, 의료비 100만 원 포함 338만 원. 의료비는 이중공제 되니까 신경 쓸 것 없이 338만 원이 공제가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으로. 그러면 여기에 338만 원이다.
다음 도서 구입 및 공연 입장권 구입한 거. 자,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고 뭐 전체 메뉴에서 위에도 보이는데 총급여가 7천만 원이 안 넘죠. 그럼 도서 공연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신용카드다 현금영수증이다 뭐 다 표현해 주는데 아무 말 없어도 일단 적용 대상이니까 126만 원을 도서 공연에 126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확인하면 되겠죠. 자, 제가 늘 항상 이야기하는데 신용카드는 여기에도 적혀 있죠. 총급여 25%라 적혀 있는 게 뭐냐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 쓰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굳이 신용카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소득공제 받을 게 없어요. 금액이 작으면.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런데 얘가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최소 이거보다 높이 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많이 쓰는 사람한테로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어차피 가족 카드는 끌고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살 거 그냥 배우자가 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사람도 전액 공제를 받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남춘길 씨. 자, 자동차 종합보험을 65만 원 연간 불입액이 있네요. 자동차 보험은 우리 보장성 보험 대표적인 거죠. 그럼 보장성 보험 일반에 남춘길 씨 거 65만 원을 써주고 다음 의료비에 자해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한 거. 시력교정용 안경은 50만 원 한도인데 25만 원만 썼으니까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 병원 입원 치료비가 120만 원 있는데 자, 아버지가 나이하고 볼 거면 여기에 부양가족 탭 한번 가보시면 아버지가 62세시죠. 그럼 65세 안 넘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장애도 없죠. 본인이 있는 거지. 그럼 아버지는 그냥 그 밖의 공제 대상, 일반 대상인 거예요. 자, 그럼 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합쳐서 145만 원이 전부 다 그 밖의 공제 대상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럼 의료비에서 그 밖의 공제 대상에 145만 원이 되고 자, 다음 교육비에서 뭐 본인 거는 뭐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다 되고 자의 수업료 초등학교 수업료는 뭐 당연히 되겠죠. 100만 원. 설마 얘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는 건 아니겠죠? 소득 안 적혀 있어요. 초등학생이라 그래도 우리 전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아동 모델로 해서 얼마 돈 받고 이런 것들 나오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얘는 되니까. 자, 그럼 교육비로 가서 본인 거 125만 원, 아들 거 100만 원. 자, 다음 연금저축으로 가서 자, 연금저축이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거고 연간 불입액이 20만 원이에요. 그럼 연금저축 등 탭에 여기서 개인연금저축 선택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 2번 연금저축이고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고 9999 납입금액은 200만 원이다.
다음 기부금이 수재민 구호금품 법정 기부금이죠. 환경보호운동단체 지정기부금 뭐 본인 거면 다 될 거니까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그럼 수재민 구호금품은 법정 당해 기부금의 5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운동단체 지정기부금은 우리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의 60만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 사람도 전부 다 공제를 받네요. 다음 찰스. 자, 모든 증빙 자료는 국세청 자료다. 자, 의료비가 있는데 본인 무릎 부상 치료, 배우자 진료비 뭐 문제 없겠죠? 그러면 본인은 뭐 본인에다 쓰고 배우자는 뭐 장애 있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쓸 거예요. 그럼 찰스의 의료비에서 본인 거에 자, 240만원 그 밖에 공제 대상에 70만원 자, 다음 교육비에서 자녀 유치원 교육비 취약전 아동이죠. 그래서 취약전 아동 교육비에 취약전 아동에다 가서 160만원이다 라고 써주고 다음 기부금에서 노동조합비가 10만원 있죠. 그럼 지정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에 가서 금액 10만원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좀 보다 보니까 눈에 익죠. 그죠? 이제 오늘 남은 시간하고 내일 하루 종일 연말정산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뒤에 기출문제 있죠? 전 회차에 다 있어요. 전 회차에 10점으로. 근데 이 10점이 이것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대한 거 작성도 같이 시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양가족이 여기에 딸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앞에 우리가 3개밖에 안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양가족도 전부 다 여기에 같이 반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515페이지로 가서 515페이지 자, 515페이지 펴셨으면 회사는 제일 위에 주식회사 대흥 이제 그냥 다음 회차로 계속 넘어가면 돼요. 끝까지. 그냥 매 회차 계속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같이 정리해서 갈 거니까.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2020년 8월 1일 입사한 채용제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월세주택 임차 차입 명세,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일반적으로 어디 해야 될지를 메뉴 이름을 말해줘요. 탭 이름들을. 지금 얘가 말한 탭이
지금 채용제 C죠. 그러면 자 우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가서 자 전체 사원 누르지 말고 F2번 눌러서 채용제를 쓰세요.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그 위에 사람한테 위에 사람은 급여 자료 입력하거나 부양가족명세한 앞 문제의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실수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10점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F2번 눌러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보면 소득 명세 여기는 전근무지 쓰는 거고 월세 주택 임차 차입 월세세 공제 있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연말정산 입력 탭 여기에 나머지 있으니까 연금이나 뭐 이런 건 없나 봐요. 어디 들어갈 건지 이렇게 쭉 말했죠. 그럼 아래 자료들이 쭉 있는데 뭐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양가족 없다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그럼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다음 페이지에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전근무지 거 먼저 합산을 시키게 써보면 자 급여하고 상여가 있고 전근무지 믿음상사에서 7월 말일까지 해서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건 전근무지에서 한 거죠. 자 그럼 전근무지에서 한 거 자 이 사람 세금을 이 금액을 낸 거예요. 이 금액 낸 거예요. 이 금액 낸 거예요. 지금 이 채용제라는 사람이 전 근무지에 낸 세금을 이 사람은 지금 이걸 낸 거죠. 이해가시나요? 전 근무지에서 이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두기 전까지 낸 세금에서 이 금액 돌려준 거잖아.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서 중도에서 정산할 때 마이너스 띄운 게 이거죠. 공제 빼주는 거에 마이너스 떴다는 건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급여 명세서 할 때. 그럼 이 사람은 이만큼 떼었었지만 이 금액 돌려줬으니까 전 근무지에서 낸 세금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만약 이 사람이 중도정산 안 하고 그만뒀으면 이 금액이겠지만 이 금액을 받았으니까 영수증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금액 세금을 결정세액을 정리해서 받았다는 거니까 그 떼준 회사에서 그러면 자, 이 금액이 이제 그 결정세액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래쪽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들이 적혀 있죠. 자, 이 글자들 여기 있는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같이 소득금 이제 다 받아야 되니까. 7월달까지 납부했던 거죠. 자, 그럼 먼저 보면 자, 첫 번째 소득명세 탭에서 종전근무시에 자, 주식회사 믿음 상사고 근무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급여는 2,500만 원에 상여 30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화면 쭉 내리시면 4대 보험에 대해서 적혀 있죠. 그럼 우리 책의 아래쪽에 국민연금부터 적혀 있는 것 보고 자 건강보험료가 85만 6,800원 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그리고 기납부세액에 38만 2,325원 38,232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합산된 이 사람의 총 급여가 5천이죠. 상여까지 합쳐서 이 5천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나중에 기납부서에게 이 두 개 합친 이 금액이 납부한 거니까 조정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합산이 되어서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오면 같이 더해져 있고 아래 기납부서액도 더해져 있죠. 그럼 170 얼마인데 지금 소득세 결정세액이 지금 300만 원 돈이니까 135만 원 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이대로 하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 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이제 써주면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가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네요.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죠. 저축성 보험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자, 우리는 80만 원만 우리 보장성 보험 일반에 80만 원만 써줄 거고. 다음 의료비에서 상해 수술 500만 원 있죠.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되면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체크해 보면 상기 의료비 항목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해 수술비 500만 원 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으니까 지금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가족 이름이 안 적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부양가족 없대. 다 자기예요. 그럼 본인 의료비고, 자 건강 증진 목적의 한약 구입비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콘택트 렌즈 구입은 5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70만 원이니까 50만 원만. 그럼 본인 의료비 되는 거는 550만 원이겠죠. 500만 원하고 여기 50만 원 한도. 그럼 550만 원을 의료비에 가서 본인 칸에 55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자, 다음 교육비에서 대학원 등록금이 1000만 원 있네요. 뭐 대학원 본인만 되는데 본인 거니까 1000만 원 되는 거고, 영어 학원비 엄마하고 관련이 있대요. 200만 원 되나요? 학원비 안 된다라고 했죠. 직무능력개발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에 본인 부담금만 돼요. 얘는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대학원만 100만 원이 되죠. 그럼 교육비로 가서 본인 칸에 1000만 원. 자,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1800만 원이 있는데 해외 사용분 300만 원과 상기 의료비 항목 중 앞에 상해 수술한 거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해외 사용분은 안 되죠. 의료비 같이 된 거는 문제가 없죠. 그럼 우리는 1500만 원만 신용카드에 되겠네요. 1500만 원만 300만 원 빼고, 그럼 신용카드 소득 공제로 가서 신용카드에 1500만 원만 쓰고, 자, 다음 현금 영수증이 250만 원인데 대중교통 이용분이 30만 원 포함됐어요. 그럼 순수하게 현금 영수증만 된 거는 220만 원이죠. 그럼 대중교통은 40%로 더 많이 해줄 거거든. 그건 다른 칸에 써야 되겠죠. 대중교통은 30만 원은. 그럼 이렇게 쓰란 이야기예요. 현금 영수증에는 22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대중교통에 3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대중교통 거 빼고 쓰고,
월세 자료가 있는데 임대인 정보부터 이렇게 기간하고 적혀 있죠. 그리고 월세액은 2020년 연간 총 월세액이네요. 자, 이 사람은 올해 1년 동안 근로소득자 기간이 전부 다였죠. 이지겠지만 7월달까지 근로소득자였고 8월달에 입사했으니까 전부 다 근로소득자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에 나눔이 없어요. 자, 얘네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거든. 근로소득자인 기간대 것만. 그래서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월세 주택 임차로 가서 그냥 보고 쓸 거예요. 임대인 이소영 800811-2105-948 유형은 단독주택. 아래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있어요. 1번 누르면 아래쪽에 단독주택. 계약 면적은 45제곱미터. 주소 그냥 보고 쓰셔야 돼요. 임대차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연간 월세액은 6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보면 이 사람은 전부 다 돌려받았네요. 그죠? 자, 이제 525페이지로 가봅시다. 기부금자 빠뜨렸나? 있었나요? 기부금 사이에 있는 거 빠뜨렸네. 기부금 제가 까먹었어요. 정교단체 기부금 써야겠죠? 자, 정교단체 당해 기부금의 300만 원. 그리고 확인. 지금 우리 이렇게 막 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2020년도 회사 다녔었던 분들 나중에 회사 다녔던 기간급만 간소화 서비스에 월 체크해 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거 하면 이거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 올리면 자동으로 들어가지는데 뭐 직접 쓰면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팝업창이 뜰 거예요. 너 더 이상 입력해도 공지 안 되는데 노가다처럼 쓸래라고 뜰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내거 할 때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연말정산 해도 되니까 회사 다닐 때 떼인 세금하고 그 마지막 결정세액하고 지금 내 세금하고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 그만두실 때에 이렇게 그만두는 달까지 썼던 증빙들 안 줬을 거잖아. 그러니까 다 안 빼고 안 빼있는 상태로 결정세액을 결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썼던 거 하면 당연히 돌려받을 거예요. 아니 다 돌려받았으면 받을 거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쓰다가 팝업창이 뜨면 그 다음부터 쓰지 말란 이야기예요. 실무 여러분들 직접 본인 거 할 때. 자, 이제 우리 교재 524페이지로 갑시다. 응? 525페이지. 회사는 다음 회사 275. 이번 문제 볼게요. 자, 계속 근무자인 맞벌이 부부 김강남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관련 연말정산 입력을 하시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인적 공제 관련된 사항은 생략하고 작성하며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 내용 중 김강남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김강남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럼 뭐에 작성하라는 건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금 사람별로 적혀 있죠. 사람별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가지고 제가 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가서 먼저 김강남 씨 부르고 김강남 씨의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입력하는 걸로 사람별로 돼 있으면 여기가 더 편해요. 자, 그런데 지금 정보에 대한 부분이 부양가족은 생략하라 그랬는데 좀 틀리게 나와 있을 거니까 우리 맞춰가면서 할게요. 제대로. 자, 그럼 첫 번째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럼 일단 이거부터 맞출게요. 아버지는 김신,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 다음 어머니는 소득 없으시니까 문제 없고 어머니 최경자님은 되고. 다음 우리 본인은 뭐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5,600이다라는 것 정도만 봐놓고 자 배우자가 총 급여가 2천만 원 있네요. 그럼 500만 원 넘어갔죠? 우리 3번 배우자도 부라고 해놓고 자 다음 나머지 김대하는 나이 때문에 안 됐고 자녀 20세가 넘어서 그리고 김민국은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김대하는 나이 때문에 부 얘는 20세 이하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아버지가 질병치료비 300만 원을 김강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의료비니까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죠. 일단 의료비는 일단 아버지 거. 그럼 여기에 아버지 라인에서 의료비 있죠. 여기 중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똑같은 창 뜰 거예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고 자, 사실 의료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게 여기서 사람 선택을 할 거예요. 다시 1번 국세청장 성명은 F2번 눌러서 아버지 김신 선택하시고 금액이 300만 원이다. 치손보험 있으면 여기 넣으면 빼고 계산해 줄 거예요. 컴퓨터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65세가 넘으셔서 본인 등 해당 여무에 동그라미 나와 있는 건 전액 같은 전액이다 그런 뜻으로 컴퓨터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하고 자 이 카드에 대해서 본인 거 보면 카드에 대한 정보가 안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본인 김강남 클릭해서 신용카드에 본인 클릭해서 신용카드에 30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본인 라인 클릭해서 이 아래 신용카드 있죠. 지금 국세청 자료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국세청 라인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보장성 보험이 있고 계약자 김강남 110만 원 지출인데 자, 계약자 기준이 아니라 피보험자 기준이잖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는데 아버지는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요.
다음 어머니 최경자님은 하늘교회 11조 헌금 120만 원 지출했고 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고 있대요. 그럼 종교단체 기부금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머니 최경자 그리고 오른쪽에 기부금 있죠. 자, 기부금에 더블 클릭해서 기부금도 여기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F2번 눌러서 어머니 김경자. 자, 그럼 아래에 유형에서 F2번 누르면 법정 기부금이다. 종교단체 외. 자, 본인이 아니면 우리 정치자금 기부나 우리 사주조합이 없어서 좀 작게 보여요. 그럼 우리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이니까 41번 선택을 하고 1번 분전이고 하늘교회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 모르니까 건수 한 건 금액은 120만 원이고 종교단체는 시험에 나와도 국세청 자료일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1번 기타다. 자, 썼으면 확인. 다음 본인 김강남은 세대주고 질병치료 목적 본인 의료비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 본인 거니까 의료비 공제받고 신용카드 이중공제 되니까 공제받으면 되겠죠. 그럼 본인의 먼저 의료비 아래 칸에 국세청장 F2번 눌러서 김강남. 자, 금액은 200만 원이고 자, 그리고 얘를 신용카드도 공제했으니까 본인의 신용카드에 300만 원 적혀 있네요. 그럼 200만 원 더해서 500만 원으로. 또 하늘교회 헌금이 160만 원. 또 이 사람도 헌금 160만 원 냈네요. 자, 그럼 기부금에서 더블 클릭하고 자, 아래 칸에다가 F2번 눌러서 김강남 본인 그리고 유형에서 F2번 눌러서 본인 거니까 한 두 개가 더 생기니까 좀 있어 보이죠. 정치자금 기부하고 우리 사주가 붙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종교단체 그리고 하늘교회 한 건 160만 원. 자, 국세청 자료 아니죠. 종교단체는 자, 다음 공제대상 지불카드 사용액이 2,600만 원. 근데 이 중에서 해외 사용액 300만 원이 포함됐대요. 그러면 해외 사용분은 빼고 그럼 공제대상 지불카드 사용한 게 2,600인데 해외 사용 300이면 2,300만 원만 지불카드에다가 2,300만 원 써주고 자, 다음 배우자 이혜림 본인 보장성 보험료 불이백 1,200만 원 있죠. 그럼 뭐 본인 보장성 보험 문제 없으니까 있구나. 총급여 배우자가 2천만 원이니까 안 되고. 그럼 도서구입 및 공연비 100만 원을 김강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문제될 거 없겠죠. 그럼 도서공연비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쿨세션 자료에서 더블 클릭하면 연말 우리 도서공연 팝업창이 뜨고 지금 얘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적어놨죠. 그래서 100만원. 다음 자녀 김대한 죄송해요. 자, 도서운영 구입비 방금 했죠? 내 빼먹은 줄 알았어. 자, 신용카드 잠깐. 자, 자녀 김대한은 대학교 등록금 1,000만원인데 21세 소득 없어요. 되나요? 우리 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잖아. 대학생 학비 공제 받아야 돼서 없다고 생각하자라고 했죠. 대학교가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공제 안 해주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1,000만원 되겠죠. 그럼 김대한 클릭하고 자, 교육비 오른쪽 가서 오른쪽 구조선 자료라고 보면 1,000만원, 그리고 아래 보시면 1, 2, 3, 4, 5 중에 3번 대학생. 이렇게 쓰고 다음 우리 유치원 수업료 360만원 김민국 거 문제 없네요. 그러면 김민국 클릭하고 교육비에 360만원, 그리고 1번 취약전 아동. 자, 여기까지 입력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를 좀 볼게요.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을 보면 지금 입력한 것들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앞쪽에 있죠. 지금 얘는 더블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부양가족 탭 블록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그럼 방금 부양가족 이 탭에서 했던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마치 내가 입력했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들이 이거예요.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280만원 있는 게 어머니 거하고 내 거 본인 거하고 120, 160이든 280이 안 들어왔죠. 얘 더블 클릭해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부금은 이렇게 하면 그냥 하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기부금을 기억해 둬야 돼요. 한다면 이거 K넷만이 아니라 스마트에도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자, 우리 아무나 자꾸 기부금 들어가면 들어와 있어요. 기부금 들어와 보세요. 여기 부양가족 탭으로 가서 기부금 명세서로 가고 여기에서 기부금 조정 클릭하면 여기 기부금의 금액들이 보이죠? 그럼 지금 제가 한 게 여기 기부금 조정 누르고 아래 공제금액 계산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공제금액 계산을 클릭을 하면 지금 아래에 금액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불러오기 하시면 아래에 불러오기를 하면 이제 280만원이 아래쪽에 불러와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불러오기를 하고 그리고 공제금액 반영을 누르시고 그리고 예라고 하면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다시 한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이번엔 지정기부금에 이 금액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입력해서 넘길 때는 이쪽으로 보낼 때는 기부금은 이제 뭔가 작업을 하나 더 해줘야 된다.
공제액 반영시키도록, 혹은 우리 스마트에서 나중에 할 때는 그 공제 금액에 그 정산명세에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작업을 해줘야지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 많으면 귀찮아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PDF 파일 땡길 거고. 자,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시험 때는 여기 작성하라는 거기 때문에 입력해서 불러와도 되고 직접 써도 돼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여기를 입력하라고, 과거 이름이 부양가족 명세 탭이었어요. 명세라는 글자가 지금 이제 사라졌는데, 그 탭에 입력하라고 뭐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다들 여기에만 써버려 가지고 그때 세무사회가 고민하다가 여기만 한 거 맞다 그러고 그 뒤로는 세무위급에 등장을 안 했어요. 다 틀릴까봐. 근데 세무위급에는 아직도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니까 다시 물어볼 수도 있어서 당황하실까봐 탭 이름하고 여기 하는 거 한번 본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처음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죠. 봤을 때 된다 안 된다가.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내일은 저하고 같이 하루 종일 연말정산만 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쟤 돼 안 돼 하고 느낄 만큼 계속 볼 거니까. 그래서 연말정산 끝나고 우리 원가에게 또 이제 이틀간 하면 모든 진도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